안녕하세요. 굿와이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겪게 되는 어려움이 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슬럼프가 아닐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고시라든지 뭐 공시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소 기간 단위가 어쨌든 1년, 그리고 고시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3년 이렇게까지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슬럼프를 최대한 안 겪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한지 제가 그 부분들을 오늘 한번 짚어보고자 해요. 우선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맞는 기본서와 강의를 찾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가 저와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재가 있는데 뭐 굉장히 좀 안 읽힌다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수험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제가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조금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슬럼프의 원인이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슬럼프라는 게 결국에 공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보고 있는데 뭔가 이제 공부가 이제 잘 진도가 나가서 이게 뭔가 내 이해도가 올라가고 내 지식이 쌓이고 있다라는 약간의 그런 만족도가 생겨야지 이제 공부하는 맛이 생기는데 2차 시험을 공부하면서 특히 상법이랑 행정법 두 과목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안 읽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서 점점점 이제 회독수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굉장히 책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책이 한눈에 싹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약간 사진 찍히듯이 그냥 페이지가, 이 페이지 보면은 약간 미리 예상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이 내용에 이거 나오지? 여기서 뭐가 뭐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약간 미리미리 이제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마지막에 회독수를 충분히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민소법이나 형소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잘 되어 나갔어요. 예, 잘 되어 나간 편이어서 이제 나중에 봐도 그래, 이 부분에선 이렇게 나오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입력이 잘 됐는데, 행정법이랑 상법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들을 때는 그럭저럭 들을만 해요. 이게 강의를 듣고 오면 제가 혼자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결국에 제가 스스로 이제 책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점점 싫어지고, 독서실에 나가서 앉아는 있는데 자꾸만 딴 생각이 들고, 자꾸만 막 쉬고 싶고, 이게 바로 슬럼프죠. 그게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결국에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2차 시험 합격할 당시에 제가 선택했던 책은 굉장히 마이너.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마이너라는 게 이제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 교재로 삼지 않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책을 이제 제가 주 교재로 삼아가지고 합격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메이저 책 강의라고 해서 그게 저한테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 메이저 강의와 책들이 저한테 잘 맞았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맞는 책을 찾기까지, 그리고 그 강의를 찾기까지 굉장히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면 좀 처음 회독수 돌릴 때 좀 안 맞는다 싶으면 좀 빨리 바꿔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도 남들이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뭐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다 잘 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정말 시간이 나중에는 점점 촉박해지잖아요. 그때 가서 굉장히 후회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책을 다시 정리하자고 하면 올해 시험은 포기하는 결과, 그렇게밖에 가져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2차 시험을 포기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다시 1차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기본서 그리고 강의를 찾는데 초반에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맞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아무리 메이저 강사, 메이저 교재라고 해도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좀 더 과감하게 다른 강의 그리고 다른 교재를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슬럼프를 겪지 않게 되는 공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가 되게 메이저 강사님, 되게 유명한 뭐 1타 강사, 뭐 공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의 강의를 듣고 있고 그분의 교재를 뭐 주교재로 삼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뭔가 나한테는 잘 안 맞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좀 더 빨리 움직이셔서 다른 교재 또는 다른 강사님의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한테 맞는 공부 환경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굉장히 개인차가 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공부하시려면 뭐 무조건 노량진에 가세요, 무조건 신림동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 주변에 집에서 통학하면서 시험 준비해가지고도 뭐 2년 만에 정말 가장 최단기간으로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개인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공부 환경을 꼭 찾으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림동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림동이 잘 맞는다는 측면이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공부와 관련된 모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집에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부딪히면서 수험 기간에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 누구나 아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좀 그 스트레스를 잘 컨트롤을 못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있으면은 그냥 좀 스트레스가 쌓여도 이거를 제가 혼자서 뭔가 자기 보상을 주며 그렇게 휴식을 취해가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게 집에서 통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심한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 갔을 때 뭐 엄마가 물어보시잖아요. 뭐 오늘 뭐 공부 잘했니? 뭐 오늘 뭐 컨디션 괜찮니? 근데 이게 공부가 잘 되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날에는 이 말에 대해서 좋게 반응이 나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가시돋친 반응이 나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 주세요,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머리로는 뭐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뭐 말은 내뱉은 뒤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고시나 이제 공시 준비하시면 아시지만, 이게 뭐 중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어리니까 좀 괜찮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부모님과 좀 큰 트러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솔직히 되게 힘드시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24살? 그 나이에 이제 처음 신림동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24살이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도 남았을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미 20대 중후반에 들어선 이런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주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뭐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야 될 도움이라면 감사의 표현을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제 가시돋친 말, 이제 그런 반응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보면은 서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보고 살면은 이게 마음속에서는 이제 뭐 감사하고 죄송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만, 막상 이게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에서는 그 이제 기본적으로 가진 마음과는 다른 태도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더 들긴 하지만 결국에 단기간 합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비용을 줄여보겠다고 집에서 통학하시게 되는데 그게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본인한테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안 맞는데 그 방법을 고수하시면은 결국에 탈이 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게 슬럼프가 오고 시험 기간이 늘어나고 결국 경제적 부담은 더 더블로 되고, 그럼 결국에 그 비용을 아끼려던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한테 어떠한 공간이, 어떠한 환경이 맞을지를 잘 고민해 보시고 그에게 맞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고 부모님들도 사람인 이상 힘드시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용 부담은 더 들지만 고시촌, 공시촌 이런 데 가서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의 이제 성격이나 이제 그런 환경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자기에게 맞는 스케줄을 찾는 거예요. 최연소 합격, 최단기간 합격을 이루신 분들을 보면 조금 더 이제 부지런한 분들이 많으시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공부 시간은 거의 뭐 3시간에서 뭐 거의 4시간까지, 뭐 제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에 독서실에 딱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그 8시 공부 시작이 그냥 공부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미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딱 시작하는 그 시간이 8시였다고 하더라고요. 합격자 수기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지 합격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걸 따라하려고 하시다 보면 그게 맞으시면 다행인데 본인한테 그게 안 맞는 스케줄이면 무리가 오세요. 그러면은 또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또 슬럼프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녁형 인간이에요. 아침 8시 전에 눈을 뜨면 거의 오전은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좀 약간 비몽사몽?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8시까지는 좀 잠을 자줘야지 약간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 이제 좀 더 맑은 머리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과거든요. 오히려 밤에 약간 남들 좀 자러 갔을 그 시간에 좀 더 공부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합격자들이 저랬다고 해서 저도 그 패턴에 맞춰야 될 필요는 없어요. 스케줄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새벽 2시 정도의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 한 9시까지 잠을 자요. 세상에 무슨 고시 공부한 사람이 9시에 기상이다 그러면은 엄청 게으른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제가 독서실에 늦게 출근했다고 해서 그거를 나 너무 늦게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본인한테 맞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먹고 그러고 독서실 가면 사실상 10시 정도에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12시 점심시간까지 2시간 정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1시까지 밥 먹고 와서 어쨌든 이제 뭔가 한번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게 사람이 준비 시간이 조금씩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1시 반 정도라고 보면은 오후에 3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아침에 2시간 정도 해서 여태까지 5시간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저녁을 5시에 먹으러 나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녁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이 6시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10시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시간이 8시간 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사이 제가 볼 때 한 10시간 반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아직 2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 와요. 일단 집에 와서 집이라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림동에 있던 제 원룸이나 고시원 방이 되겠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씻고 조금 한숨 돌리면서 약간 머리 식히고 제가 쉬고 싶은 대로 TV를 본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그렇게 쉬고 나면 12시 정도쯤에 다시 공부를 한 번 더 시작을 하는 거예요. 12시 정도에 집에서 자기 전까지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저는 하루 공부량 10시간 반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늦게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시간대를 잘 선택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이제 시험 기간을 이제 다가오면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 시간을 앞당기기는 해요. 하지만 어차피 공부라는 게 1년 이상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2주 정도 앞두고 조정해 나가면 조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시험날 잠이 오나요? 그날 제가 볼 때 1차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조정할 필요도 없고 2차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날 졸음이 온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결국 그냥 자기 공부 잘 되는 시간 맞춰서 그 시간 스케줄대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히 남들 따라 한다고 아침형 인간 유행한다고 새벽같이 새벽 4시, 5시? 저 진짜 그거 하다가는 하루 종일 몽롱해가지고 공부 한자도 못할걸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4번째, 슬럼프가 이제 찾아오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자기 보상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중학교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시험 보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음악 틀어놓고 한 30분 정도 미친 듯이 춤을 췄어요. 네,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30분 정도 미친 듯이 댄스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말 너무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그날 시험 보고 온 거 좀 못 봤던 잘 봤던 그냥 완전히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제 시험 준비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자기에게 자기 보상 시간을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가장 행복한 게 뭔가, 자기가 가장 이걸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머릿속에서 막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거는 굉장히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뭐 게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만화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만화책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TV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TV가 유행할 당시여가지고 아프리카 TV로 제가 뭐 좋아하는 예능이나 지붕 뚫고 하이킥, 그것도 유행해서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찾아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쉴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자기 보상을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너무 몰아붙이면 사람은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잊지 말고 자기에게 꼭 보상을 주도록 하세요. 그래야지만 슬럼프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여러분도 이제 수험 기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닌데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혼자 모든 수험 기간을 버텨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친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밥터디 같은 것도 많이들 하시고 하시는데, 자기한테 맞는 메이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험 생활을 버텨나가려면 공부만으로도 사실 스트레스가 충분히 많잖아요. 공부만으로도 이미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인간관계까지 스트레스가 만약에 더 얹혀지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사람이 그 스트레스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슬럼프가 찾아오게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스터디는 저는 공부는 혼자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 도움은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님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 받는 도움이 될 테고, 혼자 공부해서 안 되는 시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부는 혼자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험 기간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약간의 수다를 떨어줄 그 정도의 이제 친구는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너무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인데 저 혼자만 모르고 있는 되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보 교류의 측면에 있어서도 뭐 한두 명 정도의 메이트가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공부하면서 연애해도 되나요? 이 문제랑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5가지 말씀드린 거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1번은 자기에게 맞는 기본서와 강의를 찾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초반에 해결하지 않으시면 수험 기간이 늘어지고 슬럼프가 찾아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은 자기에게 맞는 공부 환경을 찾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본인이 직접 자기 스타일을 파악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집에서 통학하셔도 스트레스가 없다, 뭐 오히려 뭐 집에서 그냥 모든 거 챙겨주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오히려 약간 부모님들과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시촌, 노량진, 뭐 신림동 이런 곳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3번은 자기에게 맞는 스케줄 찾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였다고 해서 내가 꼭 그 시간대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을 찾아서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4번째는 자기에게 맞는 휴식 방법, 그러니까 자기 보상 찾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자기 보상을 주어야지만 긴 수험 기간 슬럼프에 빠지시는 것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자기에게 맞는 수험 기간을 함께할 메이트 찾기. 이거는 공부 스트레스 외에 그 이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부디 이 5가지 잘 기억하셔서 슬럼프 겪지 마시고 수험 기간 최대한 단축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관련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